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부동산 횡보장이나 하락장일 때는 더욱더 직주 근접이 되는 곳을 위주로 봐야 돼요. 직주 근접이란 직장과 집이 가까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주 근접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집 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무슨 상식 같은 것을 지식인 것 마냥 떠들고 있죠. 뭐야 저런 것도 부동산 유튜버냐 생각되시는 분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직주 근접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느낌대로 그냥 내 필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무지 많다니까요. 서울 주요 일자리 밀집 지역인 원조 도심인 광화문권과 두말하면 입만 아픈 강남권 그리고 여의도권까지도 3도심 트라이앵글 모두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이면서 역세권이에요. 아 그래 물론 있지. 그런데 있어. 너무 비싸서 문제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수년차 직장인의 맞벌이 부부라면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두고 볼만한 지역이지 않나 생각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오늘 한번 분석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서울 은평구 3호선 녹번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은평구 녹번동을 검색해 봤어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녹번동이 도대체 어디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도를 좀 넓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이 서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에서도 중심에서 약간 10시 방향 이쪽에 있는 게 녹번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서울시청이 여기 있죠. 서울시청에서 10시 방향에 은평구 녹번동이 있어요. 서울 핵심지와의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녹번동에서 출발해서 핵심 업무지구 광화문권 어디로 가볼까요? 요 광화문까지 가볼게요. 직선거리 4.7km 정도입니다. 광화문이랑 굉장히 가깝죠. 이번엔 지도를 조금 넓게 해서 녹번동에서 출발해서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까지는 직선거리 8.3km 정도 나오고요. 이번엔 녹번동에서 강남까지 한번 가볼까요? 직선거리 12km 정도 나옵니다. 서울 3도심 모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게 은평구 녹번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은평구 녹번동의 크기가 몇 제곱킬로미터다, 몇만 평이다 말씀드려봤자 녹번동 크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녹번동을 여의도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의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섬이죠. 100만 평 정도 되는 섬인데 이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현대백화점, 육삼빌딩 같은 것들이 있어서 크기에 대한 대략적인 감이 있어요. 어떤 지역의 크기를 가늠해 볼 때 여의도랑 비교해 보면은 감 잡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가 마치 모처럼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건 맞아요. 고구마처럼 생겼죠? 여의도 100만 평 고구마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짠! 이렇게 올려놔 보면 똑같죠? 고구마죠? 여의도 100만 평 고구마를 녹번동으로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 가볼게요. 갑니다. 슝, 슝. 요 빨간색 칠한 부분이 녹번동인데 여의도 고구마 하나가 녹번동 안으로 다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틀어서 보면 녹번동 위에 이렇게 올려놔 보면은 여의도 고구마가 한참 더 크죠. 고구마의 한 절반 크기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은평구 녹번동은 서울 여의도 100만 평 고구마의 한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커 보이나? 그 정도로 크기 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에 대한 감이 확 오죠? 어때요? 설명 괜찮았나요? 그런 의미에서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해 주시고, 보고 계신 녹번동 영상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번엔 지하철 교통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3도심 모두 출퇴근이 가능할까요? 3호선은 이 주황색,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주황색 라인이 3호선이고 녹번역은 여기 있죠. 녹번역 출발해서 핵심 업무지구인 광화문권 요 경복궁역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승 없이 하나 둘 셋 내정거장이고 소요시간 8분입니다. 8분. 야 정말 가깝죠. 서울 핵심 업무지구인 광화문권에 직주 근접 주거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엔 강남까지 한번 가볼까요? 강남 어디 가볼까요? 신사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녹번역 출발해서 강남 신사역까지 이렇게 보면 3호선으로 환승 없이 그대로 가죠. 환승 없이 27분 걸립니다. 약간의 거리감은 있지만 출퇴근하는데 뭐 무리는 없겠죠. 나머지 3도심 어디죠? 맞습니다. 여의도죠. 녹번역에서 여의도역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로 3가에서 5호선으로 한번 환승을 해야 되고 소요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환승 한 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30분이면 출퇴근할 만은 하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로 봤을 때도 서울 3도심 모두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 녹번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녹번동 자체에 어떤 호재가 있나 봤는데 뭔가 당장에 굵직한 호재가 보이지는 않는데 또 직간접적으로 호재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교통호재를 보겠습니다. 아실 사이트고요. 여러가지 계획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 철도 노선들이 있는데 강북 횡단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강북 쪽을 이렇게 반원을 둘러서 다니는 노선이고 홍제역이 보이고 녹번역에서 한정거장 내려가면은 이 홍제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빨간색 칠하고 있는 게 녹번이고 이쪽이 광화문이죠. 강남, 여의도 3도심 모두 출퇴근이 가능한데 홍제역에서 강북 횡단선 갈아타면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업무지구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북 횡단선이 착공하고 준공하고 개통하려면 시간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 호재가 계속 살아있다는 게 녹번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녹번천에 복개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녹번동 6호선 라인을 따라서 응암역과 역촌역이 있는데요. 이쪽이 복개 공사를 할 곳이에요. 보건사업을 공약했던 박주민 국회의원이 보건사업을 2023년에 착공을 해서 25년에는 완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쪽은 한강의 제3지류인데 요거를 덮는 복개 공사가 1980년대에 시행이 됐습니다. 요 750m 구간을 휴식공간, 도시 가치 상승, 관광 효과, 여름철 도심 온도 저감 효과, 문화예술 공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기존의 이 6차선 도로는 4차선 도로로 축소가 되고 녹번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8m 폭의 2차선 도로 그리고 4.4m의 보행로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물길, 수변길, 공원 같은 것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녹번동 전체에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녹번역 쪽 개발 상황 보면은 이미 개발이 된 이 신축 아파트들이 있고 녹번역 11시 방향으로 굉장히 큰 구역이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러가지 협조를 좀 잘 하면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은평구 녹번동 쪽에 이렇게 크고 작은 호재들이 좀 있어요. 스세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스타벅스가 몇 개 있나 보면 유동인구나 일자리 정도를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녹번역 앞에는 스타벅스가 현재 없습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와야지 은평구청 입구점이 하나가 있고요. 계획되어 있는 거는 녹번역 1번 출구 이렇게 올라오면은 은평 미드스퀘어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나요? 현재 혹시 입점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차량은 굉장히 많은데 스타벅스가 막 들어올 정도로 유동인구가 있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하나가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도 궁금해 하시고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 그래서 녹번역 주변의 아파트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가격은 또 얼마 정도 하는데 이런 것들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설명하다 보니까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호객노노 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필터링을 아파트로 했고요. 매매로 했고요. 국민평형인 30평대로 필터링을 했습니다.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녹번역 앞에 힐스테이트 녹번이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은 이 힐스테이트 녹번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는 조금 나중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녹번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녹번, 여기는 녹번역이에요. 역이라는 글자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힐스테이트 녹번역은 백년산을 끼고 있고 힐스테이트 녹번은 북악산 라인을 끼고 있습니다. 둘 다 산세권인데 다른 산이에요. 신기하죠? 재밌죠? 힐스테이트 녹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952세대 2019년 입주한 4년차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3평 봤을 때 실거래가가 올해 1월에 12억 9,500에 있었고 작년 말경에도 12억, 14억까지도 찍었었네요. 11억, 13억 이런 식으로 10억 초반, 중반 정도 가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거래는 없었어요. 힐스테이트 녹번 정말 좋은 게 이건 역세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 앞에 역 입구가 있습니다. 1번 출구, 녹번역 2번 출구 그냥 집에서 나오면은 바로 그냥 역 출구예요. 이런 걸 바로 초역세권 아파트라고도 부르고 좀 과장해서 역품화, 역을 품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워낙에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역 가까운 동이랑 먼 동이랑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동이든 다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북북역 주변이 직장이시라면 집 앞에서 지하철 타면 음악 두세 곡 들으면 직장 도착하는 거예요. 힐스테이트 녹번 신축 아파트답게 높은 시세를 자랑하고 있는데 구축 아파트도 하나 보겠습니다. 녹번역 2번 출구 쪽에 보면은 대림 아파트 있어요.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여기도 초역세권이라고 볼
볼 수가 있겠죠. 1993년 30년 차가 되는 구축 아파트이고 370세대입니다. 32평 봤을 때 8억 5천까지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올 2월 거래고 세대수가 작아서 거래량이 많진 않아요. 작년 5월, 작년 1월 이럴 때 뭐 7억 9천대, 8억 3천대 이런 식으로 가격은 단계별로 올라왔네요. 새로운 실거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어요. 구축 아파트라 주차에 불편함은 조금 있을 것 같고 워낙에 역세권이고 옆에 있는 신축과의 가격 차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는 또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30년 차가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힐스테이트 녹번과 대림아파트 쪽 로드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통일로고요. 통일로 좌측으로 보면은 힐스테이트 녹번 있죠. 딱 봐도 신축 아파트고 이쪽이 과거에 작은 상가들이 있던 곳인데 이런 식으로 쭉쭉 뻗는 멋있는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바로 길 건너에 은평 초등학교가 있고 이쪽에 버스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단지 바로 앞에 녹번역 1번 출구가 있어요. 초역세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쭉쭉 내려가면은 이쪽에 2번 출구가 있고요. 2번 출구 지나자마자 왼쪽에 있는 게 대림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 편한 세상 써있죠. 30년차 아파트 치고는 관리가 그래도 잘 되어 있어요. 워낙에 대로변에 있고 역세권이라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신축이랑 가격 차이가 꽤 되는데 뭔가 매력이 있어 보인다니까요. 자, 아까 봤던 힐스테이트 녹번의 반대쪽으로는 힐스테이트 녹번역 있죠. 역이라는 글씨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량 정체가 꽤나 있는 게 이 통일로고 그래도 광화문권이랑 워낙에 가깝기 때문에 일로 이렇게 쭉 가면은 광화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버스 전용 차선도 되어 있고요. 3호선 녹번역에서 이렇게 해서 광화문권으로 나가는데 이쪽에는 또 탑승량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 답사를 가게 되시면 낮에도 한번 가보시고 오전 출근 시간대에 녹번역이나 뭐 홍제역, 무학제 이런 데에서 탑승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집 하나 사는데 그렇게까지 발품을 팔 필요가 있냐? 네, 있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탑승하는 거 경험해보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 혼잡도나 답답함 정도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집을 산다는 거는 투자의 성격도 있는데 내가 느끼는 실생활 만족도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잘 사서 10억, 20억 벌었는데 주차 지옥에서 10년, 20년 고통받고 살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년 몸테크 했으면 그만큼 투자 측면에서 실생활 측면에서 인생의 황금기인 자녀 10대 때 누릴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 기준에서 두루두루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다 따는 것이 가장 좋은 주거지의 선택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현장에 가셨을 때는 북한산 쪽 전망을 원하시면은 산 전망이 되는 아파트도 한번 보시고 초등학교는 녹번역 바로 앞에 은평초등학교 저 위쪽으로 어울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배정되는 곳이 다르니까 배정되는 학교 부동산에만 물어보지 마시고 관공서나 지역 커뮤니티에도 꼭 물어보세요. 광화문권이 직장이라면 지하철 출퇴근만 보지 마시고 이쪽 통일로 쪽에 버스 노선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버스 타고도 광화문까지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들 상가에 어떤 매장이 있나 한번 다녀와 보시고 녹번역이 여기 있는데 이마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마트 장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길도 다녀와 보시면 현장 답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은평구 녹번동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녹번역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약간 신도시 느낌도 나고요. 초등학교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또 괜찮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광화문권뿐 아니라 강남까지 통과하는 3호선이 있다는 게 녹번동의 큰 장점이고 원조 도심 광화문권 대기업들의 성장, 업무지구의 팽창이 녹번동한테는 지속적인 호재이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들도 있지만 기존 구축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는 어떠한지 구축의 불편함은 감당할 만한지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구의 가격 갭이 꽤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서 그리고 미래 가치에서 그리고 수익률 면에서 불편한 게 있다면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들의 생각은 이런 것들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평구 녹번동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녹번동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녹번동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은 이 영상을 꼭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녹번동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